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이 있었죠.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재산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청와대 석사학위 문제라든가 아들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그 다음에 빌린 돈 문제죠. 재산 문제도 사실은 빌린 돈 내지는 그냥 공짜 돈, 정치자금법 위반, 이 의혹을 사고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그 돈이 비는 문제에 대해서 강연료, 행사비 등 기타 소득으로 충당을 했다고 하더니 그게 아닌 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경조사, 출판기념회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러다가 이제 어제는 장모 도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강연료, 행사비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도저히 숫자가 안 맞으니까 검증이 불가능한, 경조사가 어떻게 얼마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본인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도 또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증 불가능한 쪽으로, 그리고 장모님 도움 받았다? 그것도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절반은 계좌이체로 받았다? 그럼 계좌이체로 받은 거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지 않고. 그러니까 검증 안 받겠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바꿨다는 얘기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거야 상식이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좋다, 이런 오만한 청문회로 보인다. 왜?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니까 어차피 국무총리는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표결 거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정말 이제 국민 여론이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은 국민 여론이 형성 자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지금 뉴스 자체를 제대로 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여론조차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김민석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청문회까지, 첫날 청문회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확인이 된 거고요. 여기다 청와대 강의를 위해서 출입국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는 또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에 갔다고 한 날에 국내에 있었다는 기사, 이걸 가지고 이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딱 얘기를 하니까 얼버무렸는데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중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는 사람이 그 시간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언론 기록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는, 그 얘기는 곧 본인이 출입국 기록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에 불을 붙인 사람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입니다.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게 이제 아들이 고3 때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을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했고 김민석도 거기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이 논란을 맨 처음 제기한 게 12일입니다. 벌써 오늘 25일이니까 13일 지났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이제 2020년 재산공개 때하고 2025년 재산공개 때를 비교해서 5년간의 수입, 지출 이게 맞지 않고 결국은 이 재산이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거. 2018년 4월 이른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로 보이는 강신성 씨와의 관계, 이걸 집중적으로 또 제기하고 2018년 4월 5일에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빌렸다는 그 돈, 이건 혹시 강신성 씨의 저수지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 논란까지 끊임없이 제기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 돈의 출처에 관해서 자꾸 말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인공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밝을까요? 그건 역시 인사검증을 해본 사람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의원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진우 의원 혼자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 청문 국회에 보고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검증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뿐만이 아니고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모두 정치 공세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법안은 일찌감치부터 나왔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판 기념회 이게 불투명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회의원한테 뇌물을 주려고 할 때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주면 그건 별로 따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 기념회에 책 기껏해야 10,000원, 15,000원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때 500만 원을 줘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출판 기념회 주최한 사람 이 두 사람만 딱 함고하면 끝입니다. 그거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세무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판 기념회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창구가 되고 있다. 옛날부터 나온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검은봉투법 명명도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자금법 개정안입니다. 결국은 이걸 발의해서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의 음성적 유입 뭐 이런 거를 차단하자 이런 법안도 발의하고 참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아픈 얘기들이죠. 정말 과거부터 쭉 이런 필요성이 있어 왔는데 그거를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국무총리 검증을 계기로 해서 주진우 의원이 이걸 앞장서서 발의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아무리 오만하다고 하지만 아주 아픈 곳을 전곡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얼마나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김민석의 입장에서 보면 주진우 의원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인터넷상에서 주진우 의원은요 민주당 지지층의 공적이 돼 있습니다. 각종 댓글 등에서 주진우 의원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국회에서는 김민석 청문회가 열렸지만 민주당 진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주진우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거고요. 이미 주진우 의원 그럼 당신은 깨끗하냐? 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주진우를 검증하자.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아니 그러면 주진우를 국무총리에 임명해라. 그럼 언론에서 자연스럽게 검증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김민석 청문회가 주진우 청문회가 돼버린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아마 친민주당 매체들이요 주진우 의원의 문제를 지금 취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걸렸으면 벌써 한 13일 정도 지났는데 주진우 의원 문제가 벌써 만약에 친민주당 매체들의 취재망에 걸렸다면 벌써 보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의 공적 외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그냥 인터넷상 이런 데에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먼저 했죠. 이재명 대통령도 병역 면제, 김민석 후보자도 면제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이제 반격을 하면서 대통령 병역 문제나 이런 거를 끼워서 들고 오는 건 정말 무슨 말도 안 된다 대선 불복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주진우 의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아니 박 의원이 지금 언급한 건 제 병역 면제 사유다. 현재 댓글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제 프라이버시 문제다.
당연하죠. 아니 지금 김민석 청문회에 와서 왜 주진우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를 꺼내듭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격하거나 문제 삼고 싶으면 별도로 문제 삼으면 되는 거죠. 김민석 청문회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죠. 이러니까 이제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아, 그 부분은 주진우 의원 얘기 맞는 것 같으니까 사과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과를 안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그러면서 자기의 의학상식, 글쎄, 뭐 박선원 의원은 의사는 아닙니다. 약사도 아닙니다. 의료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의학상식 얘기를 해가면서 급성 간염은 충분히 치료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그런데 그런 사유로 군 면제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라니까요. 그건 뭐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고 별도로 뭐 주진우 의원 무슨 검증반을 만들든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검증에 앞장섰다는 바로 그 이유로 김민석 청문회가 주진우 청문회처럼 돼버렸다. 그건 왜 그럴까? 김민석 검증을 그만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는 민주당이 김민석 청문회를 주진우 청문회로 만들 정도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어차피 진영 간의 대결이 있는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이 결국 국민의힘 진영, 민주당 진영의 반대 진영에서는 스타가 돼 있다 이미.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민주당의 또는 민주당 지지층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국민의힘에 누군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죠. 그것처럼 이거는 뭐 일부러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도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쪽 진영의 스타로 지금 부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정치의 작용과 부작용, 반작용, 뭐 이런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정치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 본인의 정치적 성장,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면 민주당 진영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진영의 스타로 부상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런 주진우 의원 같은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게 어찌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죠. 고맙습니다.